최근 경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마다 관광 경기를 활성화하고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남의 깊은 매력을 알게 되면서 경남으로 이주해서 뿌리를 내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사람과 경남에서 모신 분도 타 도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거제로 내려와 해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거제로 기업 이촌한 지 2년 차인 새내기 해녀 신호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거제에서 지내고 계신데 거제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생활을 하셨어요? 부모님도 저도 모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중간에 이제 경기도 일산으로 한번 옮겨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의 남편도 만나서 가정을 꾸리다가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였었는데 2년 전에 이곳 거제 바닷가로 출근을 하러 멀리 이사를 왔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생활 하시면서 거제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신랑하고 저도 원래 물이랑 바다를 좋아해서 시간이 나면 항상 바닷가로 여행을 다녔거든요. 네. 거제에도 한번 여행을 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정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기업 이촌을 결심하면서 해녀로 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가 이곳에 아카데미가 있어서 거제로 다시 해녀 아카데미를 다니기 위해 방문을 했고 아이들과 동시에 이제 한 달살이 생활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점이 많아서 결국에는 정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여행에서의 기억이 너무나 좋았나 봅니다. 네. 네,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녀 일을 배우면서 아이들과 거제에서 한 달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때가 때마침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요. 직장하고 꼭 가까운 지역이 아니어도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서 경상남도 도청에서 운영하는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신청을 해서 아이들하고 거제 옥포에서 생활을 한 달 동안 하였었어요. 네. 그때 또 이제 아이들 방학 기간에 맞춰서 내려와가지고 옥포에서 장기 숙박을 하면서 평일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해녀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틈틈이 이제 거제 동쪽, 서쪽, 남쪽을 모두 여행 다니고 또 제가 정착하는 곳을 알아보며 다녔었습니다. 알아볼 때는 옥포에 갔던 이유가 생활시설들이 이제 밀집해 있어서 선택을 했던 건데 거제에서 막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량만 있으면 조금 도심에서 떨어진 곳으로 나가도 생활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세포라고 큰 항을 품고 있는 예쁜 바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제로 이주해서 정착하신 걸 보면 거제에서의 한 달살이가 꽤나 만족스러우셨나 봐요. 네, 그런데 이거 온 가족이 생활 공간을 바꾼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반대하는 분들은 없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경상남도 울산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라 해녀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제가 뭐 어촌에 받아들여지고 또 바다에 적응하는 과정이 완전히 도시 사람이었던 저한테는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정년 없이 일하고 싶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있어서 공감과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저희 엄마보다도 제가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알아주시는 어머님이 돼서 더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부모님은 도시분이라서 저랑 마찬가지로 사실 막연하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도 아이들이 잘 지내니까 부모님도 만족하고 계세요. 어쨌든 다들 지금은 만족하면서 지내고 계시군요. 네. 현재 이제 온 가족이 내려와서 거제에서 지내고 계신데 지금 삶은 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한 99% 정도 만족합니다. 그렇군요. 1%는 부모님들이 네. 걱정하시는 마음 때문에 조금 뺐고요. 네. 그 외에는 너무 만족하고 있고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이들도 이제 도시에서 생활했던 것보다 더 즐겁고 활발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좋고요. 네. 여기는 해녀는 물때에 맞춰서 작업 시간을 달리하거든요. 보통은 9시 정도 출근을 하고 이제 물질을 다 마치고 해산물을 손질하면 보통 5시 정도가 되는데
집까지 출퇴근이 10분 정도면 와. 끝나니까 네.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겨서 아이들하고 아침 저녁 시간도 함께 할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게 돼서 모두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99% 만족스러운 삶을 지내고 계시군요. 그런데 흔히 이제 타 지역에서 지내다가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면은 또 그 지역의 문화나 사람과 부딪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초반에 좀 그런 고충은 없으셨어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언어 때문에 고충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이게 의외로 언어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네. 말투나 단어도 특히 제가 바다에서 일을 할 때 이 작업과 밀접한 단어들이 지역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소한 단어가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바닷속에 있는 비탈은 비릉이라고 하시고요. 바닷속에 있는 큰 바위 언덕은 여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바람도 종류에 따라서 새바람, 맞바람, 파도는 만리가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매번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눈치로 이렇게 배우고 깨우치는 과정이 좀 어려우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알쏭달쏭해서 재미도 있었고요. 이렇게 가만히 그 단어들을 듣다 보면 되게 예쁜 우리말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뭐 말투나 음식 같은 경우는 저희 신랑도 울산 사람이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적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단어와 또 말투가 적응이 되셨겠어요? 네. 상당히 많이 됐지만 여전히 가끔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고 어른들한테 여쭤볼 때도 있어요. 네, 또 이렇게 빨리 거제 사람이 된 데는 아무래도 지금 하고 계시는 해녀 일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해녀하면 제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거제에서 해녀 일을 배우게 되신 건가요? 맞아요. 저도 해녀하면 제주가 가장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다 보니 제주 해녀뿐만이 아니라 거제, 통영, 부산 쪽에도 해녀들이 있었고 일로서 이제 제가 일로서의 해녀를 알아보다 보니 제주의 해녀랑 거제 해녀가 좀 다른 점이 확연하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더 일로서 하고 싶은 해녀는 거제 해녀가 더 가까웠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 통영 부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녀가 있긴 한데 아카데미 이렇게 학교가 이곳 거제에 한 곳뿐이어서 또 여기서 일을 소개받아가지고 이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기억이촌 하면 흔히 배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배를 사야 되고 이런 점을. 근데 해녀 같은 경우 이런 나잠업이라고 하는데 배가 꼭 없어도 또 이렇게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어업 중에 하나여서 아이들 엄마로서 부담이 많이 적었었습니다. 또 제가 바다나 물을 좋아했었던 것도 한 몫을 하였었고요. 좀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을까요? 쉽게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다가 허락하는 날에만 허락하는 만큼 잡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처럼 수입이 좀 일정하지 않은 편이고요. 또 쉬는 날이 일정하지 않아서 약속을 잡거나 하는 게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물에서 4-5시간 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커서 제 경우에는 이 일을 시작하고 2달 동안 15kg 가까이 체중이 빠졌었거든요. 또 겨울에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일을 정말 못할 것 같은 날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당시에 이제 겨울에 원래는 해녀를 함께 시작했던 친구들이 동기들이 제법 있었는데 겨울에 다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점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많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좀 요령을 찾아가면서 첫 겨울을 잘 버텨냈고 아직까지도 잘 일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 직업이네요. 어느새 이제 해녀 2년 차가 되셨는데 보통 그룹을 이뤄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몇 분의 해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8분의 해녀가 계시고 그리고 선주님, 배를 운전하시는 선주님까지 해서 모두 9명이 타는 배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일하시는 어른들은 물질 경력이 거의 50년 가까이 되시는 60, 70대 어른들이시고요. 경력은 정말 무시를 못하는 게 제가 아무리 젊은 패기로 애를 써봐도 아직까지도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대단한 해녀 어른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최근에는 해녀 아카데미를 막 졸업한 언니도 신입으로 새로 들어와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작업이 계절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4-5시간 정도 물에서 일을 하고 또 보트로 올라와서 저희가 채취한 생산물들을 2-시간 정도 선별을 하거나 손질을 하면 하루 일과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5시 정도 퇴근을 하게 되고 사시사철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작업을 나가는데 계절에 따라서 채취하는 해산물이 달라요. 겨울에는 해삼을 잡고 여름에는 성게랑 멍게 등을 잡고요. 그 외에는 소라, 미역 등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도시에서 자랄 때 그 비릿한 맛을 싫어해서 해산물을 잘 안 찾았는데 네. 여기서 진짜 싱싱한 갓 단 해산물을 먹고 너무 반해가지고 지금은 자주 즐겨 먹고 있고요. 네. 지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상계 알이 정말 달큰하고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손질하면서도 계속 먹고 싶어서 판매해야 되는 건데 네. 입맛을 다시면서 손질을 하고요. 전복이나 멍게도 도시에서 먹었던 양식하고 여기에서 자연산의 맛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맛을 저만 알고 있기가 아쉬워가지고 거제로 놀러 오시는 분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그날 작업한 해산물을 선물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몰랐다고 많이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 굉장히 흐뭇합니다. 계속 또 거제에 놀러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네, 자주 오세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바다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었던 게 날씨 때문인데 해녀일은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제가 도시에서 자랄 때만 해도 살 때만 해도 바람이나 비가 이렇게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없었는데 비가 와서 회사를 출근 못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미세한 바람이더라도 방향이나 물때에 따라서 일을 하고 못하고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매시마다 기상예보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고요. 네. 전에는 없었던 날씨 전문 어플이 핸드폰에 3개나 깔려 있습니다. 3개나요? 네,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연달아 2개가 왔어서 한 달의 절반 이상 일을 못한 때도 있었어요. 정말 해녀가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네. 이제 해녀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이제 2년 차시니까 요령도 생기고 경험도 쌓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성장하시는 동안 바다에서 물질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겨울에 정말 추워요. 그 살을 내는 듯한 표현이 무엇인지 몸소 경험한 추위가 가장 힘들었고요. 네. 또 여름에는 반대로 더운데 저희가 두꺼운 고무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걸 입고 일하는 그 시간 동안 덥고 답답한 것도 또 힘들고요. 네. 또 이제 생산물을 한 개라도 더 잡기 위해서 이렇게 깊고 어두운 물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도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었고 또 막 바람을 잘 아직 읽지를 못해서 어쩔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제가 일을 하러 나가면 3m 높이 가까이 되는 파도가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허우적대거나 바위에 쓸리거나 부딪혀서 멍이 드는 일도 적지 않았고 또 바다 속에는 독을 이렇게 품고 있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미역치라고. 이런 물고기나 성게 가시 같은 것에 잘못 쏘이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쏘여서 일하다가 우는 날도 있었고 또 이뿐이 아니라 이제 지나다니는 배도 그리고 그물 같은 것도 바닷속에 있는 게 많이 위험한 거라 어른들도 항상 말씀하시고 저도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매일매일씩 변수가 있네요. 또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 해녀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제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이곳에 저도 졸업했지만 아카데미가 있어서 해녀일을 매년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물을 좋아하는 거 하고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 저도 경험을 했지만 차이가 커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카데미를 통해 가장 쉽게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조금 작은 경험이라도 먼저 해보시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신중하게 시작을 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쉽게 SNS에서 비춰지는 내용보다는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많은 고민을 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일하는 또 선배들의 얘기가 보다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인생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함께 일하시는 어른들만큼 실력을 잘 갖춘 대상군, 상군이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그 외에는 저 같은 젊은 해녀들이 계속 유입이 돼서 이 일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계신 분들은 거의 60대라서 이분들이 그만두시면 세대가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일이 계속 젊은 분들이 유입이 돼서 전승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지금처럼 바다 옆에서 많은 위로와 행복을 얻고 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람과 경남의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진 씨께서 생각하시는 경남, 어떤 곳일까요? 저에게는 조금 민망하지만 약간 경남은 이루지 못했던 어떤 전생 같은 느낌입니다. 전생 같은 느낌이요? 네. 저도 결혼도 경상남도 사람한테 푹 빠져서 좀 일찍이 결혼을 했고, 또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이 이곳 거제로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살면서 지내왔던 시간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해서 가끔은 문득 언젠가 제가 전생에 이곳에서 이루지 못했던 걸 마저 이루려고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여서 제 전생 같은 경남의 모든 것이 매우 만족스럽고 좋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경남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건강관리, 체력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과 경남, 오늘은 타 도시에서 거제로 이주해서 해녀로 정착해 살고 계시는 신호진 씨와 함께했습니다.